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봉이고요. 계속 장기간 박스권 만들어 오다가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야 이거 리세션 아니야? 경기 침체 아니야? 라는 우려와 함께 바닥으로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별일 없이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이거를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제가 직접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GPT야. 지금 현재 이 차트가 올라갈 것 같니? 떨어질 것 같니? 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가격은 22평선 위에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52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단기 반등 추세이지만 추세 전환 전 단계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뭔 얘기냐면 여기 빨간 선이 22평이고요. 여기 보라색 선이 52평입니다. 근데 이평선이 단순히 이동한 것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게 22평이면은 이거 1시간 봉이잖아요. 그러면 20시간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가격의 평균인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롱 포지션 입장에서 본다면 22평선 밑에 있다라는 뜻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과거에 사가지고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평균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숏 포지션이 있고 롱 포지션이 있고 뭐 이러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가격의 평균이고 그 평균 가격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저항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길게 보면 지지 저항들이 잘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은 얘가 52평선 저항받고 빠지고 이 저항대를 저항받는 듯 하다가 양봉으로 뚫어버리고 지지받는 척 하다가 음봉으로 확 뚫어버리고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꽤 신뢰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지 저항하는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나름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20평선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 신호가 가능하지만 52평선을 뚫지 못하는 거 와서 반등 자리에 있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 반등 가능성은 열려있다. 하지만 반등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확신은 부족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등 추세 전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볼린저 밴드를 본다면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포준 분포상 여기 안에서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확률이 95%입니다. 만약에 이 포준 분포를 넘어가게 되면 어때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딱 넘어가는 순간이 어떤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평균 변동성은 이 라인 안에 있어야 해. 그래서 별일 없이 흘러가는 거야. 근데 이 라인 밖으로 벗어나는 봉이 생기면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생긴 거야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서 나타났던 거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사람들의 실망감, 그걸로 인한 하락. 근데 볼린저 밴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볼린저 밴드가 살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거예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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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이런 식으로 대칭 삼각 패턴이라고 부르잖아요.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죠. 그럼 여기에 닿아줄 때 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위로 강하게 뛰던가 강하게 하락하던가 둘 중 하나잖아요. 지금 이제 슬슬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변동성이 좀 간만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잡히면 그 방향으로 쭉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AR이라는 건데요. 이 녀석은 점을 찍어주는 녀석입니다. 좀 보면 위에서 점이 이렇게 찍히면 하방향 추세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상방향 추세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얘가 추세라기보다는 박스권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라든지 하방향 추세가 형성될 때 요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여기 반대 추세는 짧게 나오죠. 그리고 제 본 추세는 길게 나오는 듯한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변화될 때는 어때요?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기네? 다시 한번. 길고, 짧고, 길고, 짧지 않네? 기네? 그럼 뭐예요? 하방향이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짧고, 길고가 나타나죠. 보이죠? 그래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도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거냐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닥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길고 좀 짧고 길고 애매하죠. 그래서 SAR이 뭐 돌파가 나오면 이제 전환하면 그때는 상방향으로 나올 것 같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MACD도 아직 영선 아래 본격적인 추세 전에는 아님. MACD가 이평선이죠. 이제 이평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이제 파란색 선으로 위로 이렇게 있으면 위로 강한 신호가 나타나는 거고, 빨간색이 이렇게 있으면 하방향으로 강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어느 쪽이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 게 좀 낮고 파란 거 좀 올라오는데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죠. 이런 건 뭐예요? 별일 없다라는 뜻이야. 변동성 크게 없다. 지금 이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별일이 없을 때는 한 방향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양봉 방향에 있는데 모르죠. 여기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GPT가 뭐 그럴듯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잘 모르겠다. 본격적인 추세는 아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단기 반등 신호로 보고 히스토그램이 양변을 됐고 어쩌고 저쩌고 어려운 말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예요. RSI와 스토캐스틱, RSI가 상대 강도 지표지 않습니까? 이 빨간 선이죠. 이 녀석이 이 60과 40선 안에 있으면 별일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요 바깥으로 벗어나는 구간들 있잖아요. 여기는 별일 있다는 뜻이에요. 추세가 형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벗어나는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 추세가 형성이 된다는 뜻이고, 이 안에서 이렇게 별일 없이 노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별일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50 수준에 와 있다 그러면 윈지, RN지 정확하게 중간에서 잘 모르겠다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 여기고요. 고점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면 여기입니다. 보이죠? 저점 신뢰 구간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저점 신뢰 구간들. 보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스토캐스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GPT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RSI는 중립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예쁘게 말하는 거죠. 잘 모른다라는 게 정상인 거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과매수 권역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서 눌린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아까 위에 볼린저 밴드를 보면 중심성 저항 돌파 여부가 핵심이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52평선이 중심성 저항이거든요. 얘를 뚫어주면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못 뚫죠. 지금 못 뚫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를 못 뚫으니까 지금은 밀린다. 단기적으로 얘가 이제 바닥에서 다시 공격세로 전환하는 그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DX라는 것은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파란 선 있죠. 얘가 감소를 하고 있으면 추세가 약해진다는 뜻이고요. 얘가 증가를 하고 있으면 추세가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당겨서 보면 이런 겁니다. ADX 추세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 그리고 약세를 보일 때는 뭐 별거 없고, 강세를 보일 때 좀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죠. 그리고 약세를 보일 때는 뭐 별거 없다가 또 이렇게 강세 보이면서 또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ADX의 모습이 21 수준이에요. 보이죠?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굉장히 변화가 큰 것처럼 나타나는데 사실상 별거 없죠. 21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추세를 크게 형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박스권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GPT가 보기에는 상방향 시나리오 40%를 보고 있고요. 박스권 시나리오 40% 보고 있고 하방향 20%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만 본다면 박스권이라고 형성되는데 지금 얘가 말한 박스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상방향 시나리오를 뚫어준다는 것은 요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다. 그거 40%로 보고요.
여기 박스권 안에서 옹기종기 노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거 40%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뚫고 내려갈 확률 20% 봅니다. 근데 이거 차트로만 보면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차트 이외에 외부 변수까지 좀 보는다면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프랑스 총리 신임 투표가 9월 8일 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총리가 패배할 가능성이 85%예요. 총리가 패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총리를 교체를 하던가 조기 총선을 하던가 대통령이 사퇴하던가 이 이슈로 간다면 굉장히 정치 불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격이 올 겁니다. 근데 이건 중기적으로 충격이 올 거고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충격이 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격이 올 거다 인버스로 그러니까 밑으로 하방향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일단 일정상으로는 그래요. 물론 이걸 예상 외로 이기게 되면은 정말 시장은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로 쪽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유로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코인 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9일 날 고용 통계 연례 수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요거는 24년도 3월에서 25년도 3월까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4월부터 3월까지 1년간. 그때 우리가 체크했었던 고용 지표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정확한 수치로. 이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가 고용시장이 실제로 훨씬 더 둔화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FOMC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거지. 이걸 경기 침체로 볼 것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의한 신호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고용지표 발표됐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그때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방향으로 본다, 경기 침체로 본다 이래갖고 코인이 꽝 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걸 경기 침체로 봐야 되는 건지 이자율을 내리는 것을 아니면 예방적 성격으로 보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기가 침체되어서 이자율을 떨군다? 그럼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니까 위험자산 쪽은 줄겠죠, 투자가. 그래서 지금 금선물 지수를 보면 금선물이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왜? 안전자산 선호 효과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코인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죠. 근데 빅 이벤트가 남았죠. 빅 이벤트가 뭐예요? FOMC 회의가 이날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FOMC 회의에서 0.25% 이상을 낮추는 것은 100%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걸 0.5%까지 낮춰주느냐 안 낮춰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걸 보는 게 9월 11일 날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CPI 발표는 여기서 보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발표인데요. 11일에 발표가 됩니다. CPI가 높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진다. 그래서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CPI가 낮다?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상치가 CPI가 생각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11일에 CPI가 발표가 될 때 예상치보다 높다. 그러면 연준 쪽에서 0.5% 빅컷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전에 작년 9월이죠. 이거 일봉으로 볼게요. 24년도 9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9월 18일 날 FOMC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때 0.5% 빅컷 들어갔습니다. 이자율을 인하했어요. 그러면은 9월 18일 날에 코인의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땡겨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서 빅컷이 나오면서 코인이 빵 하고 날아갔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300에서 얼마까지 날아갔어요? 2700까지 올라갔어요. 400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20%가 올라갔어요. 이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레버리지 100배 쓰면 장난 아니죠. 20% 올랐으면 2000% 올라가는 거니까 장난 아니죠. 아무튼 빅컷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PI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자면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지금 GDP가 보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박스권 이렇게 그려줄 가능성 40, 줄어줄 가능성 40, 하락할 가능성 20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면 9월 8일날 프랑스 외부 변수가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 9일날 고용지표 수정 연례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 좀 많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방향을 한번 치고 그 하방향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9월 11일날 CPI 지수가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B컷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시나리오는 하방향으로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자체가 좀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방향을 볼 가능성, 저항대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전망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B컷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상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번 주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러니까 대형 뚱땡이들은 좀 안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알트코인의 강세가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빅뚱땡이들한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의 강세가 보이고 있긴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변수가 악재성 재료가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알트코인의 강세, 주말의 강세가 월요일에 크게 식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도 지금 이 신규 코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단타를 한번 쳐보고 있거든요. 보면 뭐 대충 어떻게 쳤는지 보이죠? 이거 들어갔다가 다 날릴 뻔했네. 근데 잘 먹었어요. 롱 사고 숏 팔고, 롱 사고 숏 팔고, 숏 사고 롱 끊고, 롱 사서 숏 사서 롱 사서 숏. 잘했죠? 그리고 숏 또 끊어내고. 그래서 지금 113달러까지 왔습니다. 이거 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조금 위험하긴 한데 해보니까 할만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100달러 가지고 했습니다. 100달러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걸 400달러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달러는 다른 코인에다 넘기고, 다른 지갑에다 넘기고 200달러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0달러 가지고 했다가 이게 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13달러까지 다시 올렸습니다. 해보니까 할만해요. 완전히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0달러 들고 저와 함께 매매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매매가 나쁘지 않거든요. 나중에 복귀 영상도 따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나쁘지 않은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 노 포지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을 한번 처음으로 매매를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단타 쳐보실 분들 딱 100달러만 들고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계속해서 코인에 대한 자료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요거는 저희 블로그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주소 나와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방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조사와 함께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달러 가지고 한번 말아먹었습니다. 또 한번 100달러 가지고 또 한번 말아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100달러를 들고 들어가서 400달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달러를 빼고 다시 200달러까지 시작을 했고요. 지금 113달러까지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200달러, 400달러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매매한 것을 복귀하는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해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0달러 갖고 매매를 하지만 레버리지 100배를 사용하고 있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75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할만한 것 같아요. 100달러 갖고 시작했으니까 1000달러까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매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